오늘은 린이랑 애자일이라고 제목 그대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막 너무 어려운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늘 그렇듯이 이게 과연 어떤 개념이고 어떤 식으로 쓰면 되나 하는 거를 좀 활용하거나 공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이 뭐 꼭 내가 막 지금부터 린으로 스타트업을 할까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우리 린하게 가자, 우리 애자일하게 가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뭐지? 보다는 이런 의미구나 라고 공감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오신 세라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취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또 늘 하듯이 목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다음에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녹님도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린이나 애자일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요. 제니퍼님 반갑습니다. 사실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린하게 가자, 뭐 애자일하게 가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짧게 뭐 효율적으로 가자 이 얘기를 린이나 애자일로 표현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조금 그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이런 관리가 있어요 라는 얘기 드린 적이 있었고 프로젝트 관리 기법에 대해서 요 음에서나 클럽하우스에서나 아니면은 채팅방에서 좀 말씀을 드리거나 제가 기고한 글을 얘기 드린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전에 로지컬 싱킹이랑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얘기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공감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그때도 로지컬 싱킹이랑 디자인 싱킹이 언뜻 보면 되게 상반되어 보이지만 실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싱킹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린이나 애자일 들으면은 디자인 얘기랑 개발 얘기니까 또 좀 서로 다르려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이 꼭 디자인에 한정된 건 아니지만서도 또 린이나 애자일이 디자인에도 쓰이고 개발에도 쓰이고 다른 프로젝트들에도 쓰이고 이런 특징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이게 어떤 전달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의 얘기를 듣고 린은 이런 거구나, 애자일이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 내가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싶을 때, 내가 사업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쪽으로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취지에서 오늘의 이제 이 타이틀을 정했고요. 순서는 그래서 물론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다시 한번 머릿속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린이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애자일에 대해서도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걸 이제 앞부분에서 좀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 드리고 후반부에는 그러면 린이랑 애자일을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쓰지? 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싱킹, 그다음에 사실 디자인 스프린트도 나오는데 이런 디자인으로 시작하는 단어들 디자인은 아니죠 또 막상 근데 디자인 싱킹이나 디자인 스프린트랑 린 스타트업 애자일이 뭐가 다를까 어떻게 그거를 서로 같이 섞어서 쓰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얘기 드리려는 목차이고요. 아까 이제 제가 안내를 깜빡했는데 채팅창에서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질문 주시기도 하니까요. 채팅창 경우에는 카카오 음에서는 맨 윗줄에 오른쪽에 세 번째 있는 확산기 버튼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클럽하우스로 들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은 제가 채팅방을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혹시 오늘 이제 제가 뭐 늘 그렇듯이 1시간 내에 얘기를 다 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한정되고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못다한 설명들 또한 채팅방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얘기할 때 늘 그 결론부터 좀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린이랑 애자일이 뭐가 다른가 일단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각각을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차이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얘는 이런 개념이고 쟤는 저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린이랑 애자일이랑 되게
동일하게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화할 때, 프로젝트 할 때, 야, 우리 린하게 하자니까, 뭐, 에자일하게 빨리빨리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린은 낭비를 줄이자는 얘기거든요. 그냥 뭔가 주변에 이렇게 낭비로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게 린이고요. 에자일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자 해서 손실을 줄이자. 이 약간 비슷한 얘기 같기는 한데, 린은 어쨌든 절약을 최대한 하는 거고요. 에자일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린은 절약을 하는 거다 보니까 요거는 좀 필요 없으니까 줄이고, 요거는 다음에 할 때는 없애고 하고, 요 기능은 빼거나 넣는 게 훨씬 낭비를 줄이는 데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게 린이고요. 에자일은 요즘에 트렌드가 이렇대. 요즘에 이런 게 있대. 요즘에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한대. 요즘엔 이런 생각의 기법을 사용한대 라고 변화에 계속해서 적응을 하는 걸 에자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린이랑 에자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차이점을 지금 얘기 드렸어요. 린은 낭비를 줄이는 거고 에자일은 변화에 빠르게 적용을 하는 거다. 적응을 하는 거다. 이런 차이를 먼저 머릿속에 넣고 오늘의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는 이런 차이라든지 특징에 대해서는 다시 짚으려고 하고요. 그러면 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린이 우리가 뭐 린하게 가자, 뭐 린한 프로젝트, 린 스타트업 이렇게 린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사실 린도 너무 종류가 많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대화에서 나오는 린은 린 스타트업을 의미하고요. 근데 그 린 스타트업은 린이라는 원래 이제 생산 방식 도요타가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오기도 했고 그걸 또 이렇게 저렇게 응용해서 린 경영이라는 말도 있고 린 싱킹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린 캔버스로 바꿔서 하는 것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이제 그 많은 걸 전부 다룬다기보다는 좀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기본 바탕은 이제 린, 낭비를 줄인다. 요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은 좀 따분하고 재미없어 보이는데 저게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린 스타트업이라는 린이라는 개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생각할 때 린을 기반으로 한다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예전에 린이나 린 스타트업이라는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전략이라는 단어만 썼어요. 옛날에는 이제 제가 비즈니스 모델 관해서 살짝 말씀드릴 때 얘기 드렸던 게 옛날에는 모델이 없었다. 그냥 마진만 남기면 됐고 싸게 만들거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 그게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비즈니스 모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때는 그냥 돈만 많이 남기면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복잡하게 고민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뭘까 막 사례를 보고 생각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어쨌든 이익만 많이 남기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그냥 싸게 만들면 되나가 가장 큰 전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델링을 생각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낭비를 줄이고 빠르게 대응한다 이런 개념이 예전에는 잘 없었어요. 그냥 공장에서 빠르게 잘 만들어서 최대한 싼 단가로 팔기만 하면 회사들은 살아남았거든요. 이제 그게 옛날인데 지금은 막 우리가 이 방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뭐 친구가 사업을 한다. 너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 이렇게도 단어가 되게 등장을 많이 하는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마진을 남기는 거 말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겠지? 그래서 구독도 넣고 플랫폼도 넣고 뭐 요즘에 유행하는 여러 가지 그런 트렌드를 넣는 거겠지라는 그 기반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남기는 것만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다. 되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뭐 수수료가 생기기도 하고 공유 경제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구독이나 큐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이런 되게 많은 종류가 들어가는 게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낭비를 줄이면서 빨리빨리 가설을 검증하고 아니면 바꿔 아니면 또 다른 걸로 바꾸자 하는 과정들이 린이고 린 스타트업이어서 그래서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이야기는 그 개념의 전제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린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린이라는 단어를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고 그냥 해외에서 온 거 아니야? 영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의 지금 생각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바꿔가는 그게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고요. 조금 이게 어려우실 수도 있고 쉬우실 수도 있고 느끼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혹은 그 지금 담당하시는 업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쪽이든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는 갖고 있다. 이게 먼저 린 스타트업의 전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린이라는 게 도요타에서 만들었고 린 스타트업으로 발전을 됐어요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린이라는 단어는 그냥 얇은, 뭐 마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낭비를 제거하는 방식인데 원래는 이제 도요타에서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이제 도요타에서는 공장에서 낭비를 줄이자 이런 거에서 최대한 그 방식을 계속해서 이제 다 같이 공부를 하고 혹은 책을 내거나 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 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되고 나서 이제 해외에 많이 건너갔죠. 도요타가 이렇게 성공을 했대. 이렇게 공장에서 낭비도 제거하고 잘 만든대. 라는 과정들이 계속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미국에서 린 스타트업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린 경영이라는 단어를 점점 내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은 아까 이제 예전에는 돈을 많이 남기면 됐어요. 했는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의 노동력을 넣어서 10명이 100개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쳐요. 한 사람당 10개씩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한 명이 10개씩 만들다가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막 10개가 아니라 20개를 만들다. 그러면 그 사람 잘했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옛날의 방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인데 뭔가 어쨌든 더 많이 만들었고 그러면 단가가 싸질 거고 마진이 많이 남겠죠.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생산성 향상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생각했던 방식이에요. 20, 30년 전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낭비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한 명이 막 20, 30개씩 만들 수 있다. 그럼 8명으로 줄이고 5명으로 줄여. 이게 린이에요. 단순히 이제 아까 낭비를 줄인다고 했을 때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이서 100개를 만들었는데 120개를 만들게 되면 우와 단가가 싸졌으니까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2명 줄여.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퇴사를 시킨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일을 시켜야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더 많이 많이 만들고 많이 남기자 이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가자. 우리는 만들 것만 만들 건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줄이고 기기가 많으면 줄이고 과정이 프로세스가 너무 길면 그것도 줄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린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도요타에서 처음에 생각을 한 거죠. 자동차를 만드는데 맨날 비용도 들고 사람도 너무 들고 이렇게 드는 게 괜찮을까 하다가 요 부품을 조금 바꾸니까 기계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네? 그럼 단가를 싸게 해가 아니라 사람이랑 기계를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만 만들자. 어차피 판매될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에 맞춰서 점점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제 린 이렇게 해서 막 강조를 하게 됐고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어떤 대학에서 이거를 스타트업에 한번 적용해 볼까? 라고 해서 이제 린 스타트업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린 경영이라고 하게 됐어요. 경영이라는 말이 또 무슨 말에나 또 이제 뒤에 붙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낭비를 줄이는 방식 이렇게 해서 린 경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이 얘기 들으셨을 때 느끼시는 것처럼 이게 10명이 100개 만들던 게 10명이 120개 만드니까 8명으로 줄일까 이런 생각을 하려면 사실 평소에 생각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게 10명이 만들면 이렇게 되니까 8명이 만들면 이러겠다 하는 시뮬레이션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생각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이게 8명 해보니까 또 부족하네. 그럼 9명 넣을까? 7명도 되네.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바꾸는 느낌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린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부품에서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지금 사람으로 예를 들었지만요. 부품에서 생각을 하게 됐고 점점 부품 말고도 프로세스도 바꾸자.
일단 만들어보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자. 그래서 낭비를 줄이자 하는 게 이제 린이 됐어요. 근데 다만 늘 모든 이제 제가 설명하는 개념들도 그렇고 늘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낭비를 줄인다 하는 거는 되게 언뜻 듣기에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효율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자칫 어려워지는 부분, 뭐 문제점은 아니지만 그림자라는 거는 결국은 공급이 막 돼서 이거를 막 맞추는,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막 일단 생산하고 되게 많이 생산됐으니까 가격 낮춰 이렇게 하는 어떤 공급에 의해서 뭔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장이겠죠. 공장장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만들자라는 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10명에서 100개 만들다 120개 만들게 됐으면 120개 만들어서 싸게 파는 게 아니라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 100개만 판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물건이 싸다고 꼭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어요. 린으로 했을 때에는 내가 공급을 해놓고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효율적으로 해보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생각에 이끌려가고 좀 끌려다니게 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0명이 하면 100개네? 120개가 됐네? 그럼 8명으로 줄여볼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되게 그냥 극단적으로 말해볼게요. 10명이 했는데 어느 날 120개가 생산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냥 린 한 개 생각하면 2명 자르고 8명이서 100개 만들면 돼요. 그 96개겠지만 어쨌든 96개, 80개 아무튼 이제 어쨌든 줄이면 되는데 사실 이 노사 관계도 있고요. 노무 관계도 있고 되게 막 복잡하잖아요. 그 사람을 바로 자르기도 힘들고 사람이 아니라 부품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도 이거 좀 아니니까 바꿔라고 하기에는 이미 공장이 막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가동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부품을 자 빼자 해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니겠죠? 부품이 빠지면 그 부품이 있던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또 막 뭔가 철을 녹여서 붓든 뭘 하든 아무튼 뭔가 계속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줄이거나 부품만 줄여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 것들도 결국 다 정리를 하면서 효율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사람을 줄이고 부품을 줄였는데 그 줄이느라 또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고 하면은 되게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바로 결정하기 어렵고 시뮬레이션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는 거가 생기는 게 이제 린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막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00명이 어떻게 하고 100개를 어떻게 하고 120개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 시행착오를 해야 돼요. 그 보통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생각할 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다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론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 린은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단순히 단가를 싸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부품도 줄여보고 뭐 시간도 줄여보고 프로세스도 바꿔보고 하다 보니까 실행을 계속 해야 된다는 전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린 싱킹의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사실 린 스타트업, 그 다음에 린 싱킹, 린 웨이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좀 되게 설명이 길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지금 일을 하는 게 린 쪽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린을 해서 내가 준비를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실 때 이 문장이 너무 많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게 말하는 결론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해서 시행착오를 해서 그래서 낭비를 줄이자라는 게 린 싱킹이나 어떤 린이 들어가는 단어들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린도
늘 모든 일원이 그렇듯 이게 또 막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깊고 깊겠어요. 그래서 막 린을 또 막 짧은 시간에 무조건 이겁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린을 생각할 때 어떤 방식이 있는지만 조금 더 얘기 바로 드리고 이제 에자일로 넘어가 볼게요. 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막 지금 뭐 10명이 100개 만드는 거를 120개가 됐으니까 8개 줄일까요? 라는 식으로 가설을 그려보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욕을 먹겠죠. 사장님한테. 그래서 가설을 자꾸 그려봐야 되는 게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공급을 막 열심히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100개만 필요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니까 고객 중심의 개발이라고 보통 이걸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 위주의 생각하는 방법이다 라는 게 특징이고 세 번째는 결국 시행착오하고 낭비를 줄인다는 데 대해서 유연한 개발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방법론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식의 어쨌든 효율적이되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계속해서 가설을 세우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시행착오를 한다 하는 게 린이고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미국에서 린 스타트업이라는 걸 만들었다라는 게 일단 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린이랑 에자일 얘기하면서 린의 설명을 할 때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결국 린 스타트업이랑 같이 전제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에서 이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게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하면서 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린은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낭비를 줄이는 거다.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에자일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에자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런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린이랑 에자일을 활용하고 디자인 싱킹 지난번에 들었는데 뭐 재밌게 들으셨다면 디자인 싱킹 그거 좀 재밌는 것 같은데 그게 이거랑 또 어떤 관련이 있나 이런 부분을 제가 좀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린이 이제 막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린이랑 연관된 비슷한 방법으로 에자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린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도요타 공장에서 시작이 됐다 보니까 조금 제조업에서 일단은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먼저 쓰게 됐고 지금은 스타트업의 어떤 전략이나 비즈니스 모델 생각할 때 린 스타트업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개념이 되어 있는데요. 에자일이라는 단어는 원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개발에서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그 개발이나 코딩을 할 때 빠르게 반복 작업을 해서 되도록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런 컨셉에서 시작이 된 단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저기 뭐 위키페디아나 여기저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좀 전문적인 설명보다는 일단은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려면은 반복 구간을 좀 반복도 하고 그래서 작게 빠르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효율을 가져가는데 그 작게 빠르게 할 때 주변 환경이나 요즘 트렌드가 이러니까 그걸 적용시켜 볼까? 라는 식으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에자일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때 좋냐면요. 아무 계획이 없는 개발과 계획이 되게 많은 개발이 있을 때 그 사이를 조율할 때 이게 효율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혼자서 개발하면은 뭐 에자일로 했다가 다른 방법을 썼다가 이게 막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죠. 그냥 혼자 잘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럿이서 할 때에는 이 개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계시죠, 당연히.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팀장이나 대표는 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개발자는 이제 개발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디자이너분은 개발에 대해서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되게 사바사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개발을 예로 드는 거는 에자일이라는 단어가 개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개발의 예를 들고는 있는데 꼭 개발에서 지금은 쓰이는 건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쓰이는데 이제 출발은 그런 식으로 개발에서 출발을 했을 때 모두가 개발에 대해 전부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기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변화에 적응을 빠르게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정해진 틀로 오랫동안 가기보다는 주기를 끊어서 빠르게 바꿔보는 거를 이제 애자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를 애자일하게 간다, 애자일하게 하자, 진행하자 이런 단어로 많이 쓰이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변화에 대응을 잘 한다. 그리고 그게 우리는 높은 가치가 있다. 이게 애자일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린은 낭비를 줄이고 애자일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하는 건데요. 이게 워터폴이라는 방식이랑 원래 보통 대비가 되거든요. 근데 워터폴이라는 방식은 한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계획을 처음부터 다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트렌드가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러면 그 3년 뒤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도 짜고 부품도 뭐 조절하고 뭐 인원도 이렇게 하고 이런 인원들이 이런 팀이 돼서 행동하면 되겠지라고 3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3년 동안 세상이 안 바뀌면 그게 되게 잘 되겠지만 어떻게 안 바뀌겠어요? 3년이면 뭐 사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겠죠. 기술도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3년이면 3개월씩 쪼개자 이게 애자일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너무 뭐 물론 이제 기간을 어떻게 자르고 어떤 식으로 뭐 반복을 하고 이런 거는 뭐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짧게 잘라서 효율적으로 한다 하는 게 애자일이라는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 하는 개념에서도 애자일이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린은 낭비를 줄이는 거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는 관련이 있지만 사이드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애자일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 부업 좀 알아보고 싶은데 내가 디자인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 이게 니즈가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랑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봐야겠다 할 때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니까 본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막 3년, 5년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기 쉽지 않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몇 년짜리 계획을 세워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잠깐 일을 할 때 그거를 막 몇 년씩 하기보다는 프로젝트를 짧게 가는 거죠. 이 사람이랑 이 친구랑 3개월짜리 잠깐 디자인해서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분이랑 5개월짜리 작업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랑 2개월짜리 작업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를 애자일 하다라고 감각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려운 단어보다는 조금 공감이 가기 쉬운 쪽으로 얘기 드린 건데 근데 이게 애자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스타트업들이 린 스타트업을 하는 것처럼 애자일한 방식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개발 위주의 스타트업들이 초반에는 많았다 보니까 IT라는 입장에서 애자일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쟤네가 하는 거 보니까 되게 효율적이다 라고 좀 이제 부러워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보통 막 5년 계획, 10년 계획, 중장기 계획 이렇게 해서 계획을 되게 크게 세우는데 옛날에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마진만 남기면 됐으니까 그게 통했는데 지금 시대는 사람들의 니즈도 계속 바뀌고 트렌드도 바뀌니까 몇 년 계획 세우면 몇 년 사이에 또 세상이 바뀌겠죠. 그래서 물론 그걸 예측하는 부서도 있지만 예측대로 다 되지를 않는 것에 대해서 애자일이라는 방법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요즘은 대기업들도 애자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뭐 있든 아니면 그 기업에서 뭐 발주를 받거나 수주를 받거나 하든 이제 그런 곳에서 아무래도 애자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스프린트까지는 좀 설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일의 단위를 작게 자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애자일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애자일도 결국은 누가 고객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를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린이랑 비슷한 것처럼 고객 위주의 생각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되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이런 트렌드를 원할 테니까 거기에 발빠르게 반응을 하자.
맞춰서 바꿔보자, 개선해보자 하는 게 에자일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는 있고요. 그러니까 고객 만족을 우선으로 한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그냥 단순히 에자일이라는 단어만 보는 것보다는 조금 알기 쉬워질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막 계획을 열심히 세워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몇 년 뒤에는 실현될 거야 이런 것보다는 3개월 뒤에 고객이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도 상상하기 쉬우시겠죠? 3년 뒤에 100명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추측하는 것보다 3개월 뒤에 10명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추측하는 게 여러분이 하시기 쉬울 수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 한 10명만 뽑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에자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멀리 보는 게 아니라 당장 해보고 그래서 3개월 뒤에 10명의 생각에 대해서 예측을 한 게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 3개월 뒤에 또 3개월짜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기능을 조금 바꿔서 다음 20명한테 만족을 시키면 되겠다 하는 식으로 고객 위주의 방향으로 가기는 하는데 짧게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다. 이게 에자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린이랑 에자일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지만 뭐 어려운 얘기는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좀 너무 개념적인 요소보다는 이게 결국 어떤 걸 의미하나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전반부 이런 얘기였다. 다시 한번 포인트를 얘기 드리고 나서 후반부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혹시 들으시면서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 좀 어렵다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음이나 클럽하우스에서 메시지나 링크를 통해서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조금 더 제가 자세한 이야기나 그림들을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부는 린이랑 에자일의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제가 포인트로 얘기 드린 거는 두 부분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린은 낭비를 줄이기 위한 거고 에자일은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하다. 이걸 첫 번째 포인트로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결국 린이랑 에자일은 고객을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이다 라는 얘기 드렸어요. 그게 사실 요즘에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는 가장 전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비즈니스 모델은 돈을 많이 버는 건가 아니면 사회적 기여를 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개념은 있을 수 있고 해석도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전에 그냥 싸게 해서 만들던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것만 만들고 내가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면 좋은 건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나의 능력을 최대한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린과 에자일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반부 얘기 드린 거예요. 이따 다시 한번 끝부분에서 조금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정리를 드릴게요. 이제 후반부는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디자인 싱킹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나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그냥 단어만 들었을 때는 프로젝트 관리? 좀 어렵지 않나? 좀 따분하지 않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거는 프로젝트가 재밌어야 되는데 프로젝트가 안 재밌을 수도 있겠죠. 근데 프로젝트를 재밌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막 몇 년에 걸친 프로젝트를 지금은 몇 달씩 끊어서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제 예전의 방식대로만 해서는 프로젝트가 안 돌아가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대기업들도 막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린이 뭐야? 에자일이 뭐야? 이러면서 대기업들도 공부를 막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두가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근데 프로젝트에서 그렇다고 뭐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기업의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몇 년짜리 계획을 세우던 기업이나 사람들이 갑자기 몇 개월로 끊으려면은 너무 어렵겠죠. 아무래도 막 3년짜리, 5년짜리 계획 세우다가 갑자기 만약에 대표가 야 요즘 에자일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3개월씩 계획 좀 끊어와봐 이렇게 했다고 바로 갑자기 3개월로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런 기법들을 섞어서 활용을 하는 게 프로젝트 활용 기법으로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몇 년짜리 계획 세우면 좋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고 예측하면 좋겠죠. 근데 예측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요즘에 사람들을 많이 깨달았고 그러면 에자일이나 린의 방식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뭐 몇 개월마다 모든 걸 또 다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생각을 한 건 사람들이 린이나 에자일이랑 기존의 방식이랑 섞어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워터폴이라는 방식을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워터폴은 이제 몇 년짜리 한꺼번에 하는 거고 에자일은 좀 짧게 끊어서 가는 건데요. 근데 그런 경우에 좀 섞어서 조금 전체적으로 생각하기는 하는데 중간에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자르고 자를 수 없는 부분은 못 자르고 하는 식으로 이제 바꾼 거거든요. 지금 제가 프로필 사진 잠깐 바꿨어요. 그 클럽하우스는 세로 고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는 바로 보일 텐데 이게 제가 자꾸 말로만 설명하면 조금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으로 바꿨는데요. 위에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워터폴이라고 해서 막 크게 잡는 거고요. 근데 밑에 있는 게 에자일이어서 짧게 끊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거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나눠서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은 1, 2, 3 있으면은 1은 워터폴 위에 있는 방식으로 하자. 근데 2랑 3은 에자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하게 되는 게 이제 요즘 프로젝트에서 활용을 하는 기법이고 이거를 하이브리드라고 하거든요. 약간 하이브리드 단어도 조금 만만하죠. 그냥 섞으면 하이브리드라고 많이들 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워터폴과 에자일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섞어서 쓴다 하는 게 요즘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기법 중에 트렌드이기는 해요. 물론 트렌드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닌데 또 트렌드니까 시키는 대표분들도 있을 거예요. 팀장님들이나.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분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려고 할 때 너무 그냥 이제 그 말을 따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도 되지만 얘는 짧게 끊는 게 변화에 대응하기 빠르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요거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 변화라는 게 결국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클라이언트가 이거 좀 아닌데 조금만 심플하면서도 화려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 듣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런 말을 다 만들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조금씩 보여주면서 이건 어떠세요? 조금 더 심플하게 이런 과정을 되도록 중간에 넣어서 스트레스도 좀 적게 받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린이나 에자일을 우리가 써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대기업에서도 많이 이제 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워터폴이랑 에자일이라는 게 제가 지금 프사해 놓은 것처럼 대비가 되는데 그럼 린은 어떠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린은 대비가 되는 게 따로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린이 낭비를 줄이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린이라는 개념을 도요타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나중에 린 스타트업이 퍼지기 전에 옛날에는 식스시그마라는 기법을 기업들이 많이 썼었어요. 우리나라도 한 2, 30년 전에는 일본이나 미국 기업들을 좀 또 따라하던 경향이 있었고 지금은 되게 선두적으로 가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식스시그마라는 게 있어서 그걸 따르는데 그것도 재밌는 건 도요타가 린은 우리가 미국부터 떠올리지만 사실 일본 도요타에서 만든 게 미국으로 가서 퍼진 건데요. 식스시그마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 벤치마킹한 게 많아서 일본에서 만들었나 라고 하는데 제조업들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모토로라에서 처음 만든 거예요. 조금 재밌는 사실이지만. 근데 모토로라에서 만든 게 그렇게 해서 낭비를 줄여야겠다. 옛날 방식으로 라고 공감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해서 공장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식스시그마를 많이 쓰게 된 걸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을 했던 건데요. 이제 그거는 막 굉장히 많은 생산량이 있을 때 일부 불량품이 나오면 그 불량품의 개수를 줄여간다 하는 게 식스시그마예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지금은 불량품 거의 잘 안 나오잖아요. 뭐 공장에서 뭐 이제 자동화도 돼가지고 불량품 자체가 거의 나올 일이 없는데 대신에 그러면 불량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낭비를 줄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린이거든요. 그래서 낭비를 줄이는 방식은 식스시그마에서 린으로 넘어왔지만
아까 워터폴이랑 에자일도 결국 섞였어요 라고 얘기를 드린 것처럼 식스 시그마랑 린도 결국은 섞였어요. 왜냐하면 불량품이 0이면 좋지만 아주 가끔 어쩌다 한번 불량품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불량품이 나오면 불량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 받고 악플을 달거나 인터넷에서 기사가 뜨거나 이런 게 이제 그 스타트업 하시거나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아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불량품을 줄이면서 낭비도 줄이자라고 해서 식스 시그마랑 린은 합쳐서 린 식스 시그마라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도 하고 스타트업을 만들기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이나 뭐 아니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시도하기도 하지만 이게 막 이런 게 유행하니까 이런 개념을 넣어야 돼 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기법들 말고도 그때그때 기업이나 뭐 디자인, 뭐 개발 위주의 어떤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기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다 넣으면 돼 이게 아니라 이 중에서 내가 하려는 비즈니스는 이런 거니까 이런 걸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는 부분이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비즈니스도 비즈니스 모델도 정답이 없어요. 백날 예측해도 다음날 갑자기 사람 마음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고 하면 너무 빨리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 정답은 없는데 정답은 없지만 정답에 가까운 행동을 하려면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머릿속으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생각 기법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리는 것도 전부 다 옳다고는 볼 수 없지만 뭔가 조금 선택해서 쓰시거나 제가 물론 에자일이나 린이 요즘에 나온 거고 식스 시그마나 워터폴이 옛날에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옛날 방식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요즘 나왔다고 절대 좋다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근데 또 결국은 새로운 게 나와도 조합해서 쓰는 거죠. 워터폴과 에자일을 붙여서 하이브리드라고 하고 린이랑 식스 시그마를 붙여서 린 식스 시그마라고 하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식으로 조합을 하면 돼요. 이렇게 뭔가 마법의 어떤 그 마녀가 만드는 그 마법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얘는 30%쯤 쓰고 얘는 한 70% 쓰고 뭐 그 안에 얘를 좀 넣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만의 레시피를 만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포인트고 그건 정말 사람마다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없다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래서 남은 시간은 그러면 디자인 싱킹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로지컬 싱킹이랑 대비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랑 이런 린 스타트업이나 에자일이 무엇이 다를까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게 막 프사를 너무 자유롭게 계속 바꾸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 막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준비한 건 많은데 이 얘기하면서 계속 바꾸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그림이나 그런 것들은 이따가 이제 얘기 끝나고 나서 채팅방에 요런 그림들을 참고하시면 돼요라고 제가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거나 혹은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듣는 것보다 눈으로 봐야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따가 그림으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너무 그거에 스트레스 받으시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 싱킹에 대한 부분은 후반부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 드린 거 전체 정리하고 그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예전에 제가 로지컬 싱킹이랑 디자인 싱킹을 얘기를 했었어요. 보통은 로지컬 하면 되게 이성적이고 디자인 싱킹 하면 뭔가 되게 감성적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로지컬 싱킹이랑 디자인 싱킹이랑 다른 거 아니야? 반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관련 기업들도 좀 소개를 드렸었고요. 근데 로지컬 싱킹은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디자인 싱킹은 아이디어를 열심히 발산시킨 다음에 조금 수렴시켜보고 다시 와 하고 막 생각을 또 했다가 얘네는 또 좀 아닌가 하고 필터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좀 수렴을 해보고 하는 약간 호리병처럼 이뤄지는 그런 디자인 싱킹의 흐름을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 디자인 싱킹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디자인이 설계라는 단어로 쓸 때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걸로 쓸 때도 있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외국에서도 똑같지만요. 근데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어떤 걸 불편해할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내는 걸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례 중에 하나가 아이디오라는 그 디자인 컨설팅 그룹에서 뭐 예를 들면 슈퍼의 카트를 조금 더 개선하기 쉽게 만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거스름돈 받는 거를 너무 귀찮아하니까 그 거스름돈을 나한테, 내가 슈퍼에서 물건을 샀을 때 내가 거스름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거스름돈을 특정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바로 저금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거스름돈에 대한 부담이나 계산을 해야 되는 걸 안 느끼고 그 돈들이 바로 은행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든 얘기를 저는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결국은 그냥 단순히 마트에서만 보거나 은행에서만 봐서는 절대 파악을 하기가 힘들고, 사람들이 거스름돈을 저를 어떻게 할까, 저 안 불편할까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막 씬을 생각해보고 상상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게 디자인 싱킹이거든요. 그래서 왠지 물론 뭐 불편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구상할 수 있어요. 뭐 그게 어떤 건 아닌데, 근데 재밌는 거는 브레인스토밍의 반대말이에요, 디자인 싱킹이. 왜냐하면 디자인 싱킹은 이런 식으로 이게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뭘까 해서 그 막 머릿속을 열심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건데요. 브레인스토밍은 그런 전제 없이 요즘 뭐가 좋을까? 이런 식으로 되게 막연하게 시작하는 걸 브레인스토밍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이랑 디자인 싱킹이 반대말이라고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싱킹이라는 게 뭔가 아이디어를 확산을 시켰다가 수렴을 시키고 또 그걸 다시 확산을 시켰다가 수렴을 시키는 과정인데, 그거를 조금 더 짧게 가는 거죠. 너무 막 또 디자인 싱킹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몇 년 동안 하고 있으면 세상이 바뀌겠죠.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하는 방식을 린처럼 좀 낭비를 줄여서 디자인 싱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에자일을 통해서 조금 더 짧은 주기로 생각을 해본다 하는 거를 요즘에 결합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 싱킹을 해서 막 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면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라고 처음에는 디자인 싱킹을 해보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일단 낭비를 좀 줄여볼까? 라고 린 스타트업적인 생각을 좀 하다가, 그래 그러면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재밌는 혹은 더 좋은 상품을 제안하려면 애자일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좀 섞어서 쓰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냥 언뜻 지금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뭐 이것저것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혼자 생각해서 혼자 상품을 내고 혼자 비즈니스를 만들고 사업을 한다면은 그때그때 필요한 걸로 빠르게 바꾸면 돼요. 그거는 정말 맞는 생각이고, 근데 다만 여러분이 기업에 속해 계시거나 아니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외부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하면 그 사람들한테 저 오늘 좋은 생각이 났는데 오늘부터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보시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세요? 라고 하겠죠. 지금까지 막 세워놓은 계획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을 섞어서 계속 바꾸더라도 그 계획을 이제 세워보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들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미리미리 바꿔두면은, 미리미리랄까, 뭐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바꾸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또 사람들 생각도 저마다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늘 고객이 생각한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요. 제가 지금 프사를 바꿨어요. 근데 카카오음은 바로 반영이 됐을 거고, 클럽하우스는 새로 고침해보셔야 될 건데, 이것도 나중에 그림은 채팅방에서 다시 공유를 드릴게요. 근데 이 그림을 그냥 언뜻 보면은 또 좀 어려운 그림을 가져왔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봤을 때요, 제 프사를 보면은 그 단계가 한 3가지 정도 나눠져 있거든요. 곡선이 하나 있고 원 하나, 원 둘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맨 왼쪽이 디자인 싱킹 해서 막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 단계는 중간에서 린 스타트업적으로 시행착오로 좀 해본 다음에 그 뒤에는 애자일하게 하면서
조금 짧은 주기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돌려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오늘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데 오늘부터 린으로 바꿔보시죠. 오늘부터 애자일하게 프로젝트 진행할까 하면 당연히 욕먹죠. 아니 어제까지 우리 얘기한 거 다 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한 거 바꾸면 어떡하냐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식의 그림이나 혹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중간부터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자라고 여러분이 리더이시면은 이렇게 해서 팀원들이랑 더 좋은 아이디에이션을 하면은 사람들도 중간에 방법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고 감안을 하고 여러분의 말을 들을 거고요. 혹은 여러분이 리더가 아니라 만약에 멤버시면은 리더가 갑자기 생각을 바꾸자고 할 때 뭐 막 그걸 반항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다 혹은 이런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런 방식이 있는데 바꾸시죠 하면 싸움이 되겠지만 팀장님이 얘기하신 게 이런 거죠 라고 그 좀 약간 사회생활 느낌으로 버전으로 이런 그래프라든지 어떤 이론을 주변 팀원들이랑 상의를 하면 여러분도 일을 하기 좀 편해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의 기법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싱킹 하면 사실 아까 제가 디자인 스프린트도 얘기 드렸고 되게 다양한 방법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디자인 싱킹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를 디자인 스프린트라고 지금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또 설명을 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론이 많을 때 제가 지금 프사로 해놓은 거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그냥 예시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래프를 그리면은 조금 더 사람들도 설득하기 쉽고 내 윗사람이나 내 아랫사람, 리더나 멤버들을 설득하기도 쉽고 특히 클라이언트도 설득하기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꼭 비즈니스 모델을 막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사람들을 설득하기 쉬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이거를 이제 사실 1시간 내에 이제 담는 개념으로 조금 개요 위주를 얘기 드린 부분은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한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나는 다 아는 거여서 너무 쉬운데 좀 더 어려운 주제를 던져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다시 한번 이따 안내를 드릴 채팅방에서도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간이 5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오늘 어떤 얘기 드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얘기 드린 거는 린이랑 애자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드린 취지는 지난 세션들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얘기 드리기도 했었고 로지컬 싱킹이랑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까 혹은 여러분이 창업을 하시거나 부업을 하신다면은 어떤 식의 생각의 방법을 하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초반에는 린이랑 애자일의 차이점을 먼저 얘기 드리고 나서 린과 애자일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차이는 린은 낭비를 줄이는 거고 애자일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시작으로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린이라는 것에 얘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좀 더 상상하기 쉬우시도록 10명이 100개의 제품을 만드는 곳이 있었는데 10명이 120개를 만들게 됐다 하면 옛날에는 많이 만들었으니까 단가 싸게 해서 싸게 팔면 되겠네. 이게 20-30년 전의 생각이지만 지금은 그러면 좀 사람을 줄여볼까? 부품을 줄여볼까? 어쨌든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낭비를 줄여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게 린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린은 사실 되게 미국에서 만든 것 같지만 린 개념 자체는 도요타라는 자동차 만드는 데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린 스타트업이라고 사람들이 만들게 된 특징이 있고요. 근데 린이라는 게 낭비를 줄인다고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보이지만 이면에는 갑자기 낭비를 줄였을 때 생기는 새로운 낭비라든지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나 부품을 갑자기 줄일 수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일단 만들어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만큼 필요로 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엄청 여러 번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린의 특징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뭐 린은 린 경영, 뭐 린 생산 방식, 린 싱킹, 린 웨이, 뭐 린 스타트업 되게 많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낭비를 줄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반면 애자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애자일은 변화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너무 긴 스판으로 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짧고 빠르게 중간중간 바꿔보면서 프로젝트에 계속 변화를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사실은 린이랑은 조금 다르게 린은 공장에서 시작을 했지만 애자일은 개발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IT나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애자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애자일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애자일에 관련된 식스시그마라는, 린에 관련된 식스시그마는 애자일이랑도 다 같이 섞여서 이렇게 그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식스시그마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기업을 벤치마킹 했다 보니까 일본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모토로라에서 만든 게 일본으로 건너온 다음에 우리나라로 건너오게 됐다 하는 이런 기법들의 좀 배경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린이랑 애자일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고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만 쓸 수는 없고 결국 계속 섞어서 쓰게 되다 보니까요. 애자일이랑 워터폴, 아까 차이를 얘기 드리고 린이랑 식스시그마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얘네들을 결국 하나만 써서는 힘드니까 섞어서 쓰게 됐다. 그래서 워터폴이랑 애자일을 섞은 게 하이브리드라는 얘기를 쓰게 됐고, 식스시그마라는 불량품을 줄이는 기법이랑 낭비를 줄이는 린이라는 기법을 합쳐서 린 식스시그마라는 기법으로 되게 됐다라는 얘기도 드렸어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걸 중간중간 제가 짚었던 거는 린이라는 게 막 되게 어려워 보이고 그냥 스타트업에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스타트업이든 아니든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할 때에는 마진만 남기는 게 다가 아니다.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 구독, 뭐 푸드테크, 플랫폼, 뭐 아니면 큐레이션 이런 계속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는 거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린이라는 낭비를 줄여서 계속해서 방법을 바꿔간다라는 전제이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드리는 거다라고 중간중간에 짚었어요. 그리고 후반부는 그렇게 해서 뭐 하이브리드나 린 식스 시그마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디자인 싱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거랑 린이랑 애자일을 섞어서 쓰기도 한다 하는 게 지금의 프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디자인 싱킹은 이런 거에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포인트로 계속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거는 이런 방법들을 다 섞는 게 정답도 아니고 최신 기법이라고 해서 그걸 무조건 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내 프로젝트나 내 비즈니스나 혹은 내가 하려는 사이드 프로젝트에 맞춰서 이런 기법들을 적절히 섞고 조율하고 조합하고 믹싱해가는 혹은 블렌딩해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더 좋게 한다.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린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늘 이런 세션을 얘기 드릴 때 얘기 드리는 거지만 비즈니스에도 정답이 없고 비즈니스 모델에도 정답이 없어요. 이론만 본다고 해서 그게 꼭 적용이 되리란 보장도 없고 이거는 되게 비관적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갑자기 소비자들이 너무너무 공감해서 뜻하지 않게 막 인기가 많아지는 상품들이나 서비스들도 너무 많죠.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그런 걸 조합해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근데 여러분이 막 생각해서 조합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여러분이 혼자 하는 프로젝트시면은 생각이 바뀔 때마다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특히나 나는 이해했어도 내 팀원이 이해를 못하거나 나의 리더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우리끼리는 다 이해했는데 클라이언트가 이해를 못하셔서 화려하지만 심플하게 만들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이 기능은 보이듯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라든지 무리한 요구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거 안 돼요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 프사에 한 것처럼 요즘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방식으로 뭐 애자일이랑 디자인 싱킹이랑 린을 섞어서 진행을 한다기도 하는데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해볼까요? 라는 식으로 그래프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주변을 설득하는 게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좀 효율적이실 수도 있다 해서 이런 그림들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그림이 더 쉬우신 분도 있으실 거고 글자가 더 쉬우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좀 그림을 통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그림들이나 그다음에 제가 못다한 얘기에 대해서는 채팅방을 통해서 보통 또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음으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맨 윗줄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확성기 버튼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 참여하기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클럽하우스에서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를 드릴게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제가 아니라 다른 전문가분들도 방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제가 뭐 이런 사례나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이런 것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 드리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거 좀 어렵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달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테니까 그런 것도 방에 들어오셔서 의견을 많이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들 생각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세션을 매번 좀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고 늘 그렇다시피 1시간에 모든 걸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못다한 대화는 채팅방에서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1시간 내에 최대한 얘기 드리는 거는 한 8시부터는 클럽하우스에서도 카카오음에서도 뉴스 하는 곳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나운서분들이 뉴스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한 뉴스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들으시면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거를 또 적용하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린이랑 에자일이랑 디자인 싱킹 이런 걸 얘기 드렸는데 만약에 뉴스에서 뭐 요즘 어제 얘기 드린 것처럼 구독 플랫폼이 뭐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라는 얘기가 있으면은 그거를 에자일하게 바꾸면 어떤 서비스가 될까? 라든지 아니면 린이라고 낭비를 줄여서 플랫폼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셔도 저는 너무 좋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물론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또 8시에 다른 방 들고 현생도 살아야 되고 해서 이게 제가 요즘에 이제 아예 질문은 좀 채팅방에서 받는 게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같이 조사해 와서 토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좀 방식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생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은 이야기는 채팅방에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들어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이모티콘 날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못다한 얘기는 또 계속해서 나누면서 내일 아침 7시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 카카오음에서 이모티콘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제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채팅방에서 또 많이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점심, 저녁 맛있는 음식들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좀 클라이언트가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시원한 가을을 생각하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방을 닫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3, 2, 1